자, 제가 임의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학번이 5번 홍길동 70점, 11번 이순신, 13번 김유신 쭉 해서 지금 이렇게 내려 써야 되는데 지면상 할애가 안 되니까 옆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내려 썼다고 생각을 되는데 실제로 컴퓨터에서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든 저렇게 그리든 논리적으로 해도 결국 어떻게 된다? 컴퓨터 메모리에는 순차적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메모리도 마찬가지예요. 메모리, 컴퓨터 주기억 장치, 디스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데이터 파일이 사용이 될 수도 있고 여기에 보관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데이터들은 실제로 5번, 11번 이순신, 13번, 16번, 17번, 18번 이렇게 선형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기록을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요거 어떻게 들어간다? 요렇게 이순신 그 다음에 요렇게 계속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실제로. 만약에 요게 한 4바이트고 이게 10바이트라고 가정해 봅시다. 10글자라고 하면 여기 10글자, 여기 10글자, 여기 10글자, 10글자. 여기가 1번이면 여기 10번, 11번에서 20번, 21번에서 30번 이런 형태로 선형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4개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 이건 논리적으로 우리가 보기 편하게 그린 건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된다? 이렇게 그려지는 이렇게 세상에. 디스크 측면에서도 자세히 보면 그렇습니다. 디스크 측면에서도 우리가 배웠죠? 디스크 보면 이게 뭐예요? 트랙이잖아, 트랙. 이게 섹터죠? 그럼 저 자료가 들어가 있는 게 실제로 어떻게 들어가 있는 거야? 여기 한 섹터 들어가면 이렇게 16개죠. 레코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형적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이것이 순차다 이렇게 인식을 하지 마시고 그냥 아무런 정보나 제어 영역 없이 그냥 입력된 순서로 저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순차 파일 같은 경우는 과거에 썼던 거고 과거에 썼을 때 뭐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나 비디오 테이프 이런 것들은 그냥 순차적으로 저장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내용을 살펴보죠. 입력 데이터는 순서의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 물리적으로 연속된 위치에 저장된다. 그러니까 번호가 이게 1, 2, 3, 4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형태를 우리가 논리적이라고 그러죠. 이거 극히 소프트웨어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물리적이라는 건 하드웨어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뭐라 그래요? 논리적인 순서라 그래. 논리적인 순서. 그럼 이 저장되는 것은 실제로 어디에 들어갈까요? 여기에 들어갈 거 아니야. 그죠? 디스크에. 그럼 이 저장되는 위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저장되는 위치가 우리가 트랙 번호 0번, 1번, 2번, 3번 트랙 번호가 0번, 1번, 2번, 3번 섹터 번호죠. 이거는. 그래서 고의 위치 값이 있어요. 이게 만약에 115다 그러면 그 다음 거는 116, 그 다음 117, 118 그 해당되는 위치가 있겠죠. 요걸 위치를 뭐라 그래? 주소 혹은 포인터 이거를 뭐라 그런다? 바로 물리적인 주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순차 파일은 논리적으로 저장되는 순서나 또 물리적인 순서가 뒤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2고 1이 되는 게 아니고 저장된 순서대로 저장이 되고 물론 번호가 저장되는 내용 순서대로 그냥 저장이 된다는 얘기고 저장되는 위치도 연속된 공간에 저장이 됩니다. 그렇죠. 이것이 순차 파일.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순차 파일과 인덱스 파일은 인덱스 순차 파일을 비교해봐라. 틀린 걸 찾아라. 맞는 걸 찾아. 이런 형태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 논리적 순서와 물리적 순서가 연속되지 않아도 된다. 이러면 틀리는 거죠. 그렇게. 순차 파일에서 데이터 레코드 증가는
레코드 중간은 새롭게 추가되는 거죠. 그죠? 추가되는 것은 이 자료가 3,000개라고 하면 3,000개 맨 끝에 추가되는 거죠. 레코드 중간은 전의 순차 기조에서 맨 마지막에 이루어진다. 지금 추가된 내용이 있다면 맨 마지막에 들어간다. 뭐 이렇게. 맨 마지막. 어디 껴 들어가는 게. 그래서 이 순차 파일은 삽입과 삭제가 매우 어렵죠. 삽입 삭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거에 썼던 카세트 테이프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과거에 이제 테이프가 있었어요. 그럼 테이프에다가 노래를 저장하잖아요. 그럼 노래가 뭐 1988 같은 데서 봤죠. 한 번쯤은. 이렇게 해서 오디오 테이프. 뭐 이렇게 생겨서 테이프가 이렇게 감겨져 있어요. 틀면서 쭉 간단 말이에요. 이게 순차의 가장 대표적인 매체죠. 그럼 노래를 저장하면 노래 5분, 3분, 2분, 1분에서 1번, 2번 쭉 이렇게 저장할 거 아닙니까? 뭐 그럴 일은 없지만 내가 2번의 내용에다가 1번과 2번 사이에다 어떤 음악을 집어넣으려고 그래. 불가능합니다. 갈 수 있어. 그러면 2번부터 다른 데 옮겨놨다가 1번 다음에 2번 녹음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3번, 2번부터 다시 추가시키면 돼요. 굉장히 복잡한 일이죠. 복잡한 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만약 학교에 자석이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 쭉 여기 자료가 의자가 여기 정면이야. 무대야. 여기 입구야. 3,000명 학생이 들어와. 번호가 있어. 그래서 열번부터 1번, 2번, 3번 쭉 앉게 돼 있다고. 들어온 순서로. 쭉 앉았어. 그런데 맨 어떤 놈이 와서 나는 중간에 껴들어가야 돼. 그럼 어떻게 돼? 1번 다음에 껴들어가고 싶어. 그러면 2번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2번은 3번 자리에, 3번은 4번 자리에, 4번 5번 자리에 이렇게 쭉 한 칸씩 밀려나가야 돼. 또 삭제도 마찬가지. 3번을 삭제하면 자리가 비니까 또 앞으로 쭉 당겨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워드에서 이렇게 작성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뭐 한 사람을 여기다 끼워놓고 싶다. 한 학생을. 그럼 뭐 어렵지 않죠. 엔터 치고 그냥 써버리면 되니까.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복잡하다. 다시 연결을 시켜야 되니까. 자, 요런 형태가 바로 문제가 된다. 어쨌든 새로운 내용을 추가되면 그 끝에 추가된다. 중간에 삽입되지 않는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순차 파일의 순차 대상 필드 값의 범위에 해당되는 대량의 데이터를 어떻게 돼? 접근할 때. 그렇죠? 어떤 필드 값이라는 것은 이거 하나하나를 필드라고 그러죠. 이거 하나하나 필드 값에 해당되는 만약 2번부터 뭐 547번까지를 한꺼번에 처리하겠다. 어떤 걸 찾는 게 아니고 인접한 데 접근하는 요 형태는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순차 필드 값, 요 순차 파일은 어떤 특정 자료, 여기서부터까지 여기까지를 대량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접근할 때 효과적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량 데이터, 급여나 세금이나 성적 처리 같은 이러한 일괄 처리에 적합하단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급여 관리나 세금 관리처럼 변동사항이 크지 않은 일괄 처리에 주로 적합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과거에 썼던 방식이고 입력 순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대량의 데이터가 저장되었을 때 특별한 자료를 찾기가 매우 어렵고 대량의 데이터를 일괄 처리할 때는 좋다. 접근이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자료를 삽입하고 삭제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불편하다. 요거와 하고 그 다음에 순차 파일의 데이터 레코드 증가는 오버플로우 블록을 생성하지 않습니다. 오버플로우라는 것은 어떤 거죠? 내가 정해진 자료가 만약에 여기 3,000명이 들어간다. 근데 3,001명이 들어갈 수 없죠. 이럴 때 뭐라 그래? 오버플로우라 그러죠. 자료가 정해놓고 그 자료에다 다 채워놓으면 딱 맞는 크기가 있는데 그 자료의 크기가 넘었을 때 우리는 오버플로우라 그래. CD가 만약에 1기가 정도의 용량인데 거기다 영화 1.2기가를 집어넣으려면 오버플로우라는 거야.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 순차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해진 형태가 크기가 있다고 하면
저장이 아예 안 돼. 오버플로가 되면. 그러나 다른 형태의 인덱스 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오버플로 영역을 둬서 오버가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을 할당하지만 순차 파일이라는 것은 과거에 사용됐던 거기 때문에 과거에 사용됐던 것, 그런 오버플로 영역도 거의 생각도 안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버플로라는 것은 자료를 더 투입하고 싶어요. 근데 용량이 다 됐어. 더 이상 집어넣을 수가 없어. 그러면 저장이 안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겁니다. 오버플로가 생성이 된다 이러면 틀린 말이 되는 거죠. 자, 장점과 단점을 보죠. 기록 밀도가 좋죠. 왜 기록 밀도가 좋냐면 나중에 보면 인덱스 i3 파일, i3 순차 파일, 인덱스라는 영역이 필요하거든요. 좀 더 효과적으로 이런 검색을 제대로 하고 싶거나 삽입과 삭제를 제대로 하고 싶을 때는 우리가 포인트를 기억하는 부분을 두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가 아닌 다른 영역이 추가돼요. 다른 영역이. 그래서 이거는 최적의 용량. 기술이 없이 그냥 집어넣기만 하는 거니까 어떤 포인트를 가리키거나 이러한 부가적인 영역 낭비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떤 매치도 다 테이프도 가능하고 지금 쓰고 우리가 있는 USB나 CD도 다 됩니다. 그냥 우리가 보통 회사 자료나 이런 것들은 뭐 몇 년 동안 보관용이다 그러면 다 숫자 파일로 저장하면 되잖아. 액세스 속도가 빠르며 비용이 저렴하다. 액세스라는 건 이 접근 형태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요거예요. 접근 형태가 좋다. 그러나 검색은 어떻게 된다? 떨어진다. 일괄 처리에 적합하다. 이거 대량 처리. 단점이 뭐냐? 파일 내 새로운 레코드를 삽입하거나 삭제할 때 뭐예요? 아까 껴들어간다는 것은 엄청난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이동을 해야 돼. 다. 여기 들어가면 여기 3,000명이 그 다음 다 밀려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료 이동이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검색할 때 순차 검색을 해야 돼. 처음부터 쭉 검색을 해야 돼. 내가 인걱정을 찾고 싶어. 뭐 첫 번째 인걱정이 있다 그러면 상관없지만 쭉 찾다 보면 최악의 경우는 뭐야? 3,000명 있다면 3,000번을 검색을 해야 되니까 바로 순차 검색을 해야 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자료 구조 때 배웠던 순차나 이진 검색이나 뭐 피보나치 검색 같은 거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검색 효율이 떨어진다. 검색이 좋지 않다. 자, 그래서 이 순차 파일만 알지 마시고 이거를 하면서 바로 인덱스 순차 파일이라고 하는 개념까지 같이 연관시켜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인덱스 순차 파일은 뭐냐? 인덱스 순차. 자, 그러면 이거는 저장하는 형태가 어떠냐면 기본적으로 파일 형태의 세 가지 형태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인덱스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실제 데이터 영역. 그 다음에 오버플로우. 이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집니다. 우리가 순차 파일에서 큰 단점이 뭐였어요? 검색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죠?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찾아내거나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자료를 집어넣고 삭제, 삽입이 어렵죠. 그런 문제점들을 어느 정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인덱스 순차 파일이에요. 그러니까 인덱스화 시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덱스는 뭐예요? 여러분 인덱스 차례 목록이잖아. 차례 목록. 여러분 책 펴면은 첫 페이지에 어떤 내용이 설명되어 있고 몇 페이지에 두 번째는 몇 페이지에 4페이지 3번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11페이지에 4는 뭐 15페이지 이렇게 우리가 요 내용을 궁금해하면 그 부분을 우리가 쉽게 해서 15번째 해당되는 페이지를 찾아가서 15번째라면 그 해당되는 페이지를 찾아가서 그 페이지를 확인하는 것처럼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인덱스란 말이에요. 어차피 컴퓨터는 사람이 쓰는 형태를 많이 응용을 하기 때문에 이 인덱스가 바로 이 인덱스입니다. 그러니까 자료가 있는 부분, 이게 뭐예요? 실제로 이게 데이터 부분이라고. 데이터. 보통 플라임 영역이라고 그러죠. 일단 플라임 데이터 영역.
그 다음에 요거는 오버플로우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우린 책이라는 건 딱 고정이 되잖아요. 만들어지면 끝이지. 그런데 이 컴퓨터의 파일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추가되고 삭제되고 할 때 지정된 영역에서 더 이상 자료를 집어넣고 싶은데 집어넣을 수가 없어. 집어넣을 수가 없다면 그건 어떻게 돼? 없어지는 게. 순착 파일은, 그냥 순착 파일은 잃어버린다 그랬죠? 내가 메모리가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어. 파일에 크게 들어갈 수가 없어. 용량이 없어. 디스크 용량. 그러면 그 파일은 날아갑니다. 그러나 인덱스 순착 파일이라는 것은 오버플로우라는 영역을 둬서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면 그 영역을 보관하는 형태가 바로 오버플로우 영역이다. 일단 세 가지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걸 좀 확대해서 그려보죠. 데이터 영역을 이렇게 그려보죠. 여기에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간다고 합시다. 4개 들어간다고, 4개. 여기 3번, 7번, 15번, 16번 이렇게 들어간다고 합시다. 물론 여기에는 뭐 홍길동 점수, 누구 점수, 누구 점수, 누구 점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하나의 레코드니까 3번 홍길동 뭐 70점, 40점, 90점 주소 쭉 해서 여러 개 필드가 존재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시면 돼요. 편의상 요것만 이제 쓰는 거지. 설명하기 편하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 이거를 이렇게 저장을 했다고 합시다. 여기도 있다고 하자고.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냥 순차적으로. 여기는 뭐 30번, 35번, 77번, 80번. 여기가 81번, 91번, 92번, 93번. 이런 레코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96번, 뭐 97번, 98번, 뭐 99번까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료가 저장이 되겠죠? 자, 요거를 데이터 영역이라고 하자. 데이터 영역이라고 하자. 요게 요거야. 자, 그러면 실제로 이러한 데이터들이 있는 곳에 실제 위치값이 있거든요. 그걸 우리는 주소라고 합니다. 여기를 일러서 여기를 23번, 24번, 25번, 26번, 여기는 42번, 43번, 54번, 77번 이렇게 위치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데이터고 이 3이라는 건 뭐예요? 학번이야, 3번. 그런데 그 저장된 위치가 실제로 컴퓨터나 디스크 안에 컴퓨터 디스크 안에 실제 위치값이 있죠. 우리가 이거는 운영체 때 많이 설명했던 내용이죠. 학생들이 우리가 보통 컴퓨터 안의 메모리는 만약 변수명 A다 그러면 A를 집어넣어서 합을 이렇게 A라는 기억 공간 안에다 데이터를 집어넣는 거야. 그런데 항상 뭐가 존재한다? 이런 23번과 같은 숫자, 위치 주소가 있다는 거죠. 컴퓨터 메모리는 우리가 찜질방 같은 데 가면 사물함을 주잖아. 그죠? 자기 옷을 집어넣는 곳을 주잖아요. 거기 번호가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매는 거. 그 공간에 있는 것처럼 번호가 반드시 있단 말이죠. 그 번호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위치값, 주소, 포인트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 위치값. 그러면 실제로 이거를 가리키고 있는 곳이 존재해요. 3번은 23번. 자, 여기를 써보죠. 요거 3번은 23번에 7번은 24번에 그러니까 15번은 25번에
그 다음에 26번은 16번에. 16번이죠. 16번은 26.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를 가리키고 있는 어떤 형태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가장 기초적인 인덱스라고 합니다. 인덱스. 이걸 우리가 인덱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2번 어디에 위치해 있다는 거야? 여기 있다는 거지.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맞습니까? 자, 요런 형태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 그럼 이 공간이라는 건 뭐예요?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4개의 레코드만 기억될 수 있는 공간이라고 가정을 하자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이해를 해보죠. 우리가 디스크가 있잖아요. 디스크. 이게 뭐죠? 지금 그려내는 게? 트랙입니다. 트랙. 그죠? 요 트랙에 요 하나의 트랙.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이 트랙에 들어갈 수 있는 레코드가 몇 개나 될까요? 그렇죠? 트랙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레코드가 400개 들어갈 수 있다. 응? 400개 쭉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400개로 하지 말고 400개 그릴 수 없으니까 4개라고 하자. 4개. 응? 편의상. 4개. 그죠? 그러면 이 4개에 대한 정보가 어디 있느냐? 자, 요거를 갖는 트랙이 존재해요. 여기를 우리는 인덱스 영역이라고 그랬죠?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어떤 거냐면 3번, 7번, 15번, 16번 있잖아요. 그럼 이게 0번이라고 하자. 이게 0번, 여기 1번, 여기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 두자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지금 이게 2번이야, 2번. 하나 더 그리죠. 여기가 0번, 여기가 1번, 2번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0번, 1번, 2번. 3번, 4번 쭉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자, 1번에 어떤 형태가 들어가는 거냐면, 자, 2번, 여기 뭐죠? 어떻게 보면? 이게 트랙이죠? 2번 트랙에 어떤 자료가 있느냐? 더 정확히 쓰면 어떻게 돼요? 2번 자료에 3번 레코드가 2번 자료에 16번 자료가 있다. 이렇게 써주면 좋잖아. 그러니까 요 레코드에 대한 정보예요. 레코드에 대한 정보. 4개가 다 차일 수도 있지만 3개밖에 없을 수 있잖아. 만약 3개밖에 없다. 얘가 없다 그러면 2의 3번부터 이 트랙에 16번이 아니라 15번을 써야 되지. 그런데 시작 부분은 신경 쓰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이걸 쓰든지 이걸 써도 상관없는데 보통 어떤 걸 많이 쓴다? 끝부분을 많이 쓴다. 그래서 여기다 어떤 걸 써요? 2번 트랙에는 16번 레코드가 가장 크다. 그렇죠? 요걸 보고 찾는 거야. 그럼 요건 어떻게 될까요? 3번 트랙에는 80번 레코드가 가장 큰 것이다. 4번은 어떻게 될까? 4번. 4번 트랙에는 93번이었죠? 93번이 가장 크다. 그 다음에 5번 트랙에는 뭐가 있다? 99가 가장 크다. 이렇게 배치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트랙이 4개가 있다면 물론 우리는 트랙이 굉장히 많아요. 기본적으로 200개 정도가 돼. 근데 우리는 편의상 4개가 있다면 요렇게 4개만 딱 세팅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누구를 찾고 싶어? 97번을 찾고 싶다고. 그럼 딱 가봤더니 97 여기 있잖아. 여기 있네. 그치? 97번 이쪽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여기를 찾아서 검색을 하는 거야. 내가 15번을 찾고 싶어. 15번 자료를. 15번 어디 있어? 16번이 가장 큰 이 자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2번 트랙 찾아가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여기서는. 내가 만약에 35번을 찾고 싶어. 그러면
35번, 35번? 여기네. 그치? 16번, 80이니까 80 안쪽에 있는 거니까 3번 트랙에 가서 여기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아까보다는 찾기가 더 편하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얘를 트랙 인덱스라 그래. 트랙 인덱스. 그러니까 인덱스는 이건 지금 무슨 파일이에요? i3 파일입니다. i3 파일은 여기가 4개면 이게 딱 4개로 고정되겠죠. 확장될 수 없죠. 이게 만약에 200개다 그러면 여기 몇 개가 돼? 200개가 돼야 되잖아. 그렇습니까? 자, 그럼 여기는 뭐가 들어와야 되느냐? 1번 정보에, 1번 트랙 정보에는 어디까지가 가장 큰 거다? 99번이다. 이렇게. 요 정보를 확인하면, 이 섹터에는, 이 트랙에는 99번이 가장 큰 자료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여기에 또 하나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 이렇게. 여기에 2번 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2번 주고 그 다음에 뭐 300이다 그러면 요 2번 트레이는 300 해당되는 거구나. 300번호 여기는 어디서부터 99보다 크고 300보다 작은 자료가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걸 뭐라고 하느냐, 요거를. 우리는 실린더 인덱스라 그래요. 우리가 실린더란 말 배웠죠. 잘 보세요. 자, 요게 트랙이죠. 맞습니까? 디스크가 딱 한 장이면 실린더와 트랙은 같은 말이야. 아시겠죠? 그런데 이걸 옆에서 보자고. 요게 요거라고 하죠, 판이. 그럼 판이 하나, 둘, 세 개, 네 개 있다고 하자고 합니다. 중간에 회전축이 있겠죠? 그럼 요게 세 번째라면 여기라고 하자고, 여기. 왜 이렇게 두 개 그립니까? 회전이 되는 거니까. 그지? 요렇게 같은 위치에 있는 트랙들을 다 묶어서 뭐라 그래? 이걸 우리는 실린더란 말을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라보면 원통형이 나와, 원통형이. 그러니까 여기 동시에 만나는, 얘 트랙을 만날 때 다 같이 만나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첫 번째 거. 이게 가, 이게 나, 다, 라. 이거 없다고 합시다. 이게 가 거, 나, 다, 라. 이렇게 되는. 5개인가요? 5개. 가나, 다라, 마.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된다? 요 5장, 하나, 둘, 셋, 넷, 5개 되니까 이거를 몽땅 모아서 하나의 인덱스를 구축한 거야. 그래서 실린더 인덱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앞에 그림은 너무 지저분해 보여서 다시 그리고 다시 한번 설명을 간단히 하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덱스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영역이 있다. i3 파일이죠. 인덱스 영역이라는 애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제 데이터 영역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오버플로우 영역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0번,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있다면, 자, 요거는 뭐예요? 2번 트랙이 16번 자료가 가장 크다. 3번 트랙 가면 80번 자료가 가장 크다. 4번 트랙 가면 93번이 가장 크다. 5번 트랙 가면 그 다음에 99가 가장 크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는 1번 트랙에 가면 전체 맨 마지막 값이 99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얘를 실린더 인덱스. 요건 뭐라고? 그렇습니다. 트랙 인덱스. 그 다음에 이런 덩어리가 하나 더 있다면 그거를 또 선택해야 되니까 마스터 인덱스가 존재하는 거고,
중제과목, 소제과목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료가 만약에 없어질 수도 있잖아. 여기가 만약에 없어졌어. 그럼 뭘로 바꾸면 돼? 여기 93, 4번에서 이걸 92로 딱 바꾸면 되지. 자료를 만약에 91번을 찾고 싶어. 그러면 91번, 91번, 여기 있네? 91번이니까 이쪽으로 가야 돼. 4번 트랙에 가서 찾아보니까 91번이 여기 있네. 그죠? 이게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트랙이 4개로 고정이 되면 얘네들은 계속 변동이 일어나죠. 인덱스는 변경이 된다, 안 된다? 변경이 된다. 하지만 4개가 우리가 이 4개라고 하는 인덱스라고 하는 자체는 늘어나지 못해요. 고정되죠. 그래서 얘를 고정이라 그래요. 고정. 인덱스가 고정 방식이다. 정적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이거는 내용은 바뀔 수 있어도 이 구조 틀은 바뀔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여기가 만약에 내용이 삭제됐다 그러면 이 내용은 바뀌어. 하지만 이게 없어지거나 이게 더 늘어날 수가 없다. 왜? 하나를 더 추가할 수가 없잖아. 이렇게. 추가할 수 없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자료를 18을 집어넣고 18이라는 자료를 집어넣고 싶어. 18에 뭐 22라고 하는 99점의 이 자료를 집어넣고 싶다고. 그러면 여기 들어가야 되냐, 여기. 여기 들어갈 수는 없죠. 그렇잖아. 지금 30번인데 여기가 순서가 동일한데. 그죠? 여기 집어넣어야 되잖아. 이때 바로 뭐가 일어나는 거야? 집어넣을 수 있는 자료가 4개밖에 없는데 집어넣을 수 있는 자료가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오버플로우가 발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아까 그렸던 이런 부분에서 자, 이 3번의 자료는 뭐 이렇게 23번에 위치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7번의 자료는 51번에 있다. 그 다음에 15번의 자료는 뭐 60번에 있다. 16번의 자료는 70번에 있다. 70번 위치죠. 이건 포인터예요. 포인트. 값이 아니라 해당되는 위치를 가리키고 있는 부분이죠.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원래 가장 기반적인 인덱스의 기초 지식이죠. 이게 인덱스입니다. 원래 기계. 근데 이렇게 쓰는 건 너무 단순하니까 지금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형태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18에 집어넣어야 돼. 그러면 여기 들어갈 수가 없잖아. 여기 들어갈 수 없으니까 바로 오버플로우 영역에다가 얘를 갖다 놓습니다. 18번을 갖다 놓고 얘가 만약에 7777번이다 그러면 여기다가 18번 끊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거 777이다. 그래서 이 포인트가 어디를 이쪽을 가리키고 얘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는 걸 요 트랙에 소속되어 있다는 걸 가리켜 주는 거죠. 실제 데이터는 4개가 들어가 있지만 5개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걸 어디 영역에? 바로 오버플로우 영역에다가 설정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덱스예요. 아시겠죠? 자, 내용을 살펴볼까요? 자, 우리가 책에 있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이게 데이터잖아요. 5번, 11번, 13번, 16번인데 자, 2번 트랙에 16번이 해당되는 자료가 16번 학번이 16번이 가장 크다. 3번 트랙에 21번이 가장 크다. 그죠? 4번 트랙에 31번이 가장 크다. 5번에 44번이 가장 크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트랙 인덱스라고 하고. 자, 이 트랙 인덱스에 해당되는 1번 트랙에 자료는 44번이 가장 크다. 맞습니까? 자, 이렇게 되어진 거고. 이거는 풀로 다 찼어요. 그죠? 근데 새로운 자료가 하나가 들어온다. 새로운 자료가 이걸로 해볼까요? 22, 23, 25, 31에서 이 위치 값이 100번, 101번, 102번, 103번이라고 합시다.
101번, 102번, 103번, 104번. 3번까지 있나? 100번이니까. 이거 100번. 자, 이건 아주 작은 약이니까 그때그때 갱신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자료가 만약에 24번이 들어가야 돼. 24번. 24번이 들어가야 돼. 그럼 어디로 들어가야 돼? 24번이라는 건 요 사이에 들어가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아주 간단한 거니까 여기다 24번을 집어넣어. 얘를 바꾸는 게 아니고 요 인덱스는 상당히 가벼운 자리고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프로그램적으로 바꿀 수 있는 거라고. 여기다 예를 들어서 밀어놓고 여기다가 번지가 만약에 여기가 들어간 번지가 이게 24번이다. 24번인데 이게 777이다 그러면 여기다가 77을 집어넣으면 요만큼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다?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자를 가르쳐주고 처리해 주는 것이다. 자, 그래서 데이터 영역, 오버플로 영역, 인덱스 영역이 어떤 형태인지를 봤죠. 자, 그래서 세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뭐? 인덱스 영역, 데이터형을 플라임 데이터형으로 플라임, 그 다음에 오버플로우. 세 가지가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고. 자, 트랙 인덱스. 여기는 인덱스는 어떻게 다? 실린더 인덱스, 트랙 인덱스. 그 다음에 마스 인덱스. 이게 가장 작은 거, 중간 거, 대. 실린더, 그 다음 트랙 인덱스. 마스 인덱스는 이런 덩어리가 하나 더 있으면, 여러 개 있으면. 자, 실제 데이터가 기록되는 부분으로, 여기죠. 실제 데이터가 기록되는 부분으로 인덱스 값의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 물리적으로 연속된 위치에 기록된다. 맞습니까? 여기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버플로우역은 지금처럼 실린더 오버플로우가 있고 독립 오버플로우가 있는데 오버플로우가 있으면 실린더 같은 영역에다가 배치를 시켜요. 자, 오버플로우가 있다면 여기 한 끝에다가 너는 오버플로우 영역이야. 이렇게 지정해 주는 게 있고 아니면 완전히 따로 독립시키고 여기는 실제 데이터형이고 여기 오버플로우 영역이라고 따로 지정해서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하드디스크가 여러 개가 있다면 이게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그러니까 실린더는 그 자체 내부적으로 그냥 갖고서 쓰자. 독립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다? 완전히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해서 사용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내용을 살펴보죠. 데이터를 논리적 순서에 따라 물리적 연수적으로 구성하고 이 데이터에 대한 인덱스를 구성하여 인덱스를 통한 랜덤 처리와 그다음에 대한 순차 처리를 병행할 수 있다. 이미 접근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 그죠? 내가 얘를 91번을 찾고 싶어. 그러면 여기로 가서 일로 와서 찾아갈 수 있잖아요. 처음부터 찾아가는 게 아니고 순차 처리가 아니라 바로 이미 접근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순차 처리도 되고 내가 만약에 15번을 찾겠다면 얘 찾고 얘 찾아봐야죠. 여기서는 순차. 데이터와 랜덤과 순차 처리를 병행할 수 있는 구조다. 인덱스 순차 파일 인덱스에는 인덱스 대상 필드 값과 그 값의 데이터를 레코드를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위치값이 기록된다. 위치값 기억이 되죠? 요거. 이런 값들이 다 기억된다. 이 위치를 갖고 있는 거죠. 실제로는. 가장 기초적인 개념이 내부에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위치 값들은 다 갖고 있는 거죠. 대상 필드 값. 이게 필드 값이죠. 그 다음에 인덱스 순차 파일의 인덱스는 파일의 삽입 또는 삭제 시 갱신되어야 된다. 아까 여기가 들어가면 이 부분이 바뀌잖아. 92로 바뀌었죠. 그러면 안에 또 새로운 자료가 여기다가 95를 집어넣었다 그러면 뭐가 바뀌어? 여기가 95로 바뀌니까 변경이 되는 거다. 구조는 안 바뀌어. 변경만 돼. 값이 바뀐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덱스 파일의 삽입 또는 삭제 시 갱신되어야 한다. 틀린 말 아닙니다. 갱신되어야 된다. 인덱스 순차 파일은 대량의 데이터 레코드를 순차 파일보다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죠. 접근한다. 순차 파일보다 쉽게 특정 레코드를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죠. 대량의 데이터를. 그죠? 인덱스 다중 레벨로 구성할 경우에 최상위 레벨은 이게 만약에 최상의 레벨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죠. 지울게요. 자료가 이렇게 쭉 있다. 이게 블록이라고 하자고. 하나의 블록. 하나의 트랙도 될 수 있고 하나의 데이터 블록이 될 수도 있고 하나의 태블이 될 수도 있다. 여기 번호가 2번, 3번, 5번, 7번 10번, 11번, 15번, 16번 19번, 20번, 21번, 25번 이렇게 있다고 하면 여기 가리킨 데가 있겠죠? (2번) (3번) (5번) (7번) 이렇게 가리키는 거죠 원래. 이렇게 또 끌어낼게요. 이렇게 여기는 10번, 11번, 15번, 16번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19번, 20번, 21번, 25번 이게 하나의 자료, 하나의 레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뭐 이순신 70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럼 얘네들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거고 여기다가 여기가 만약에 2번이죠. 여기 7번이라고 보다. 7번 넣고 여기 위치값 이렇게 주죠. 7번인데 여기 주고 여기는 16번이니까 여기다 주고 또 19번이면 25번이면 이렇게 주고 자 이렇게 구성을 시켜도 하나의 인덱스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초기 상태의 인덱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배웠던 내려가게 하면 이게 하나의 트랙이죠. 그죠?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트랙 인덱스가 되는 겁니다. 그죠? 요거 아까 트랙 요거를 제가 안 그린 거죠. 그죠? 여기 안 그린 거야. 세 개를 그렸네. 세 개 트랙이니까. 자, 이렇게 포인터로 나타낸 거예요. 그럼 요게 하나의 실린더면 또 있겠죠. 여기도 이렇게 또 있겠죠. 여기 뭐 30에서 32, 38, 40, 45, 49 이렇게 있다면 또 여기를 가리키는 부분이 있겠죠. 인덱스는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럼 얘네를 또 묶어서 처리한다면 7번 이게 있겠죠. 7번 이게 하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요 덩어리가 여기를 직접 1대1로 가리키는 거고 요 부분을 얘가 가리키는 거고 이런 부분이 여러 개가 있다면 얘네들을 또 하나가 가리키는 형태라고 한다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최상위 레벨이지. 우리가 얘기하면 아까 어떤 거 같아? 인덱스가 마스터 인덱스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중간 최하위 레벨은 뭐예요? 이게 최하위 레벨이죠. 이거는 최하위라면 어떻게 돼? 그 레코드를 가리키고 있죠. 레코드나 블록을 가리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뭐야? 이거는 트랙이라고 할 수 있죠. 트랙 인덱스. 그러니까 인덱스를 다중 레벨로 구성한다는 건 인덱스가 여러 개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마스터 인덱스, 트랙 인덱스, 실린더 인덱스, 트랙 인덱스가 있다면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레벨이야, 레벨. 이게 최상위 레벨, 최하위 레벨, 중간 레벨. 그러니까 최상위든 최하든 어떻게 돼요? 다 인덱스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인덱스를 다중 레벨로 구성할 경우에 최상위의 루트라고 한다. 더 이상 없으니까 최상위 부분이라고 하는 거고 최하위 레벨은 리프, 맨 마지막 노드라는 얘기입니다.
맨 마지막 노드니까 실제 데이터를 가리키죠. 실제 데이터 블록을 가리키는 부분이다. 이 부분을 잘못 설명해서 틀리게 줬던 문제입니다. 자, 이 지금 설명하는 것은 실제로 이제 프로그램 쪽으로 사용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봤던 그 내용과 같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특징을 살펴보죠. 장점이네. 순차 처리와 이미 처리를 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융통성이 뛰어나다. 당연하게 두 가지를 다 쓸 수 있으니까. 그 다음 파일에 레코드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때 상당히 용이했죠. 복사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순차 파일 같은 경우에는 다 이동시켜야 되니까 그게 복사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인덱스 키 값이 하나이기 때문에 키가 아닌 간 가지고 검색할 때 순차 검색만 가능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 키가 아니라 얘 갖고 검색을 할 때는 내가 만약에 요 5번, 11번 이거 갖고 검색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순신이나 80점, 90점, 60점 이런 걸 검색하려면 천상 처음부터 검색을 해야 돼. 아시겠습니까? 요 우리가 키 필드를 가지고 이렇게 인덱스화 시킨 거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찾아가는 거지. 그러나 만약에 이름이나 다른 점수 갖고 찾으려면 어떻게 된다? 순차 검색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삽입 삭제가 많아지만 역시 이것도 계속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용이 지웠다 삭제하니까 가베이지 값들이 많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재편성. 다시 한번 가베이지 컬렉션이라고 하는 그런 작업을 압축 작업을 한번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계속 놔도 상관이 없지만 놔두게 되면 그만큼 우리한테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재편성을 해야 된다. 압축을 다시 한번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랜덤 편성 파일이라고 하는 걸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랜덤 편성이다 이런 말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자료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레코드가. 네, 여기서 이제 자료들이 있겠죠. 뭐 학번이라고 합시다. 학번. 학번이 이제 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54, 27, 그 다음에 15, 13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 성명도 있겠고 각각의 점수들이 쫙 있겠죠. 그죠? 이렇게 학생들의 하나의 자료를 갖고 있는 그런 한 레코드가 이렇게 존재한다. 라고 했을 때, 자, 우리는 어떻게 파일을 편성하냐면, 지금 학번이 보니까 끝자리로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끝자리로 집어넣는다는 얘기는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뭐죠?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끝자리 두 번째 게 0부터 9까지 있겠죠. 그래서 이 자리를, 이 키 값을 10으로 나눈 나머지를 계산을 해요. 10으로 나눈 나머지. 이걸 우리는 키를 결정하는 함수다 해서 해싱 함수라고 해요. 해싱 함수. 자, 요거는 두 번째 과목에서 다시 그 해시 검색이라는 걸 통해서 자세히 알게 될 텐데 지금은 이렇게 생각을 하자고. 학번이 들어와요. 이 세 개가 아니라 무수히 많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여기서 54를 10으로 나눈 나머지, 시연에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10으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야? 4죠. 이건 얼마야? 27은. 27은 10으로 나눈 나머지가 7입니다. 그죠? 그 다음 13은 10으로 나눈 나머지가 3이에요.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수는 0부터 어디까지? 9까지 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저장하는 곳에다가 번호를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0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이걸 우리가 홈 주소라고 그래요. 홈 주소. 홈 어드레스. 그러면 처음에 54번이라는 학번이 들어온 거면 10으로 나눴으니까 4니까 얘를 어디다 집어넣어요? 여기다가 편의상 이렇게 쓸게요. A, B, C로 써줄게. 그러면 54는 어디로 들어가냐면 4니까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54 이렇게. 그 다음 얘는 어디로 들어갈까요? 27이니까 7이니까 여기로 들어가요. 여기는 27, 이건 B였죠. B. 얘는 13은 어디야? 3이니까 3으로 들어간다. 여기다가 13.
자, 이렇게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 자료는 어디로 들어가는 거? 이 함수를 통해서, 해싱 함수를 통해서 여기로 들어가고, 또 여기로 들어가고, 여기로 들어가요. 이렇게 데이터를 저장하는 겁니다. 저장하고 나서 나중에 그 자료를 찾으려면 똑같이 내가 54번을 찾겠다 그러면 똑같은 작업으로 54를 10으로 나누니까 4네? 그럼 4로 뚝 찾아가서 이 자료를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검색을 찾아서 순차적으로 찾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인덱스를 가지고 찾는 것도 아니고 바로 이렇게 키값을 가지고 해싱 함수로 해서 직접 접근한다 해서 이거를 직접 파일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걸 홈 어드레스라고 하고 여기 들어가는 곳을 우리가 보통 버켓이라는 말을 씁니다. 버켓. 버켓.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뭔가 집어넣는 그릇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들어가는 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들어갈 수도 있죠. 이걸 지금 하나만 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쭉 자료가 이번에는 얼마냐면 여기 자료가 만약에 57이다. 이런 자료가 들어왔다고 합시다. D가. 57이 들어왔다고 해요. 그럼 역시 57을 10으로 나누니까 7이죠. 그러니까 7이니까 어디로 가? 1로 또 들어가겠네. 그럼 이때 이런 거는 뭐라 그래? 이렇게 똑같은 키값을 갖게 될 때 이걸 우리가 충돌이라 그래. 충돌. 충돌되면 하나밖에 없으면 얘는 못 들어가지만 이 공간을 여러 개 두거나 아니면 링크드 리스트라고 하는 연결 구조를 갖고 있으면 여러 개 들어갈 수 있죠. 그죠? 요 하나를 들어가는 것은 버켓 안에 여러 개의 슬롯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슬롯은 끼워 놓다는 얘기니까. 자, 이것이 들어왔을 때 27이 나오잖아. 그죠? 7이 들어갔을 때 이거를 뭐라고 그런다? 충돌이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충돌. 왜 충돌이 발생하는 거예요? 똑같은 자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자료니까 이거 얼마 들어갔고 57이 들어가겠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D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한 버켓 안에는 2개, 3개, 4개, 5개, 6개 이렇게 공간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슬롯이라고 한다. 슬롯. 그래서 내가 만약에 27을 찾고자 하려면 다시 10으로 나눠서 7이니까 이쪽으로 찾아가서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고 만약에 57이 나왔다 그러면 57 찾아갔더니 이건 아니네. 그러니까 옆에 있는 거 순차적으로 접근을 해서 해당되는 찾아오거나 사용하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직접 편성 혹은 랜덤 편성 파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보죠. 책에 있는 내용을. 자, 키가 5하고 13, 22, 27이 있잖아요. 그래서 10으로 나눈 해싱 함수로 나눴더니 5는 어디로 들어가요? 5는 10으로 나눈 나머지가 5니까 다섯 번째 들어간다.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이 공간을 뭐라고 한다? 버켓이라고 한다. 하나만 들어가는 게 여러 개 들어갈 수 있다면 이 하나하나는 뭐라 그래? 슬롯이라고 한다 이거지. 자, 이번에 13을 10으로 나누니까 3이니까 어디로 들어갈까? 1로 들어가겠지. 3이니까. 그 다음에 20이니까 10으로 나누니까 2가 들어가겠지. 2. 그 다음 17이면 어떻게 될까? 7로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또 어떤 자료가 들어올 수 있냐면 만약에 32가 들어왔다. 32가 들어왔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30이니까 10으로 나누니까 얼마예요? 2가 되겠지. 뭘로 들어가? 1로 들어가야 되는데 있어. 일단 똑같은 홈 주소를 이게 홈 주소라고 하는 거니까 똑같은 홈 주소를 가리키고 있다면 이거는 충돌이라 그래. 충돌. 충돌이 된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볼게. 슬롯을 여러 개 둔다고. 여러 개 둔다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32하고 D라는 값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32를 찾고 싶어. 그러면 나머지가 있으니까 찾아갔더니 없네. 그럼 옆에 거 찾아보는 거죠. 옆에 거 찾아서 여기 있구나. 그러니까 이 안에 슬롯 안에서는 어떻게 돼요? 순차 검색을 해야죠. 이걸 우리가 직접 파일이라고 하고 여기 들어가는 이 레코드의 공간을 버켓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슬롯이 존재할 수 있고 같은 홈 주소를 갖게 되면 충돌이 발생하는 거고 얘네들은 어떻게 돼? 같은 방에 존재하니까 동거인이라 그래. 동거자. 동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홈 주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0개밖에 없잖아요. 경우에 따라 어떻게 해주면 될까? 이걸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죠. 425를 123으로 나눈 나머지. 그러면 0부터 122번까지의 주소가 존재하는 거잖아. 12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이 될 수도 있고 12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최대 122까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홈 주소가 이렇게 많게 되고 지금 너무 작게 해준 것 뿐이고 실제로는 더 크게 해가지고 이걸 해주면 어떻게 돼? 이렇게.
자료가 홈 주소가 1000개야, 1000개. 0부터 999까지. 그죠? 슬롯도 집어넣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찾아가는 형태를 우리가 랜덤 편성 파일이다. 혹은 직접 파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키 값을 가지고 여기가 23이다. 그러면 23을 10으로 나눈 나머지가 있으면 3이면 이 3 값을 가지고 해당되는 홈 어드레스를 직접 접근하니까 직접적이다. 어떻게 처음부터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인덱스를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바로 찾아가니까 직접 파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어떤 네크로도 평균 접근 시간 내에 접근할 수 있다. 아니 이렇게 접근하는데 뭐 거의 같은 시간에 접근하는 거죠. 만약에 순차 검색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 순차 검색이라고 하면 처음부터 쭉 찾아야 돼. 맨 앞에 있을 경우는 굉장히 빨리 찾지만 맨 마지막에서는 너무 늦게 찾으니까 평균 속도가 너무 편차가 크잖아. 근데 얘는 계산하는 시간밖에는 안 들어. 그러니까 그 시간이니까 굉장히 빠르고 또 일정한 평균 속도를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키 변함에 따라서 공간의 낭비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키 변환 방법이야. 해싱 함수가. 그러니까 이것이 복잡할 수도 있잖아요. 복잡하게 지금 되게 간단한 건데 복잡하게 되게 되면 이걸 계산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운영체제에 따라서는 키 변화를 자동적으로 해준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알고리즘을 해서 해싱 함수를 만들어서 쓸 수도 있지만 OS에서 갖고 있는 운영체제에 갖고 있는 키 변환을 그냥 이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운영체제에서 지원하고 있는 라이브러리가 존재해요. 운영체제에서 그 기능을 그냥 쓸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가 있다. 랜드. 만약에 100, 1000이다 그러면 여기 1000 안에 있는 수가 나오거든요. 1000 안에. 랜드라는 함수는 1000 안에 있는 수가 막 랜덤하게 나와. 그럼 그 숫자를 갖고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운영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고. 역시 23 같은 경우도 되지만 만약에 이래서 들어오는 자료가 또 73이다 그러면 어때? 나머지가 또 73이잖아. 그럼 또 3을 들어가니까 똑같은 키 값을 접근할 때 이걸 충돌이라고 하고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버킷에서 여러 개의 레코드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다. 이것이 뭐다? 슬롯이라고 하죠. 슬롯. 그죠?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다. 키 변화에 따른 지연 시간이 존재한다. 당연히 이 해싱 함수를 이렇게 다이렉트로 빠르게 계산할 수도 있지만 보안상의 문제나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독특하게 쓸 경우에는 변환하는데 시간이 좀 소요될 수 있다. 조금 지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화형 처리에 적합하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접근하니까 굉장히 빠르다는 얘기고 우리가 순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대화식 통신형 대화식 처리가 된다는 거는 여러분 전화할 때 지체되는 경우가 있나요? 거의 바로 실시간으로 대화하잖아. 그런 것처럼 빠른 처리한다는 것은 대화식 처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순차 검색은 여기서 처리할 때는 빠르겠지만 여기서 찾으려면 한참 오래 걸리니까 한참 있다가 대답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지. 그러나 이 직접 파일이라는 랜덤이라는 것은 어떻게 바로바로 평균 시간이 일정하게 빠르게 접근하니까 빠른 처리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